찰사 66년 조선 창덕궁의 수강전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어찌 된 일인지 울음을 터뜨리지 못했던 것이다. 천지가 무너지는 듯 놀란 할머니 정의왕후는 허둥지둥 달려와 아기를 어르고 달래기 시작했다. 한참 후 정의왕후의 애끓는 노력 끝에 아기는 겨우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이현.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한 왕자로 기록될 제한대군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수강전의 다른 한쪽에서는 절망에 빠진 여인이 있었다. 훗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될 송씨였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에 왜 그녀는 절망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 아기가 바로 차기 왕위 계승자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예종이 왕세자로 있을 때 태어난 이 아이는 예종이 왕위에 오르면 당연히 원자가 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송씨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 갓 태어난 이 어여쁜 왕자가 훗날 조선 최고의 바보 왕자라 불리며 백성들의 웃음거리가 될 줄은.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조선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인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과연 제한대군은 정말로 바보였을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바보 연기를 했던 천재였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왕이 될 뻔한 운명에서 벗어나 평생을 조롱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8년 후 드디어 예종이 왕위에 올랐다. 이로써 제한대군은 당연히 원자로 책봉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예종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인 1869년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당시 제한대군은 겨우 4살에 불과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당연히 원자인 제한대군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 정의왕후가 나서서 원자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13세의 제울산군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다. 이 순간 제한대군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원자에서 대군으로, 미래의 왕에서 평범한 왕족으로 격하된 것이다. 사촌형 제울산군이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제한대군은 왕좌와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정말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통 계승자를 밀어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사실 당시 조선 조정에는 끔찍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 대신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성종은 바로 한명회의 사위였다. 어린 제한대군보다는 자신들이 조종하기 쉬운 성종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4살의 제한대군은 생모 안순왕후 한씨와 함께 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제한대군을 키운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유모, 그 은물이라는 여성이었다. 이 유모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제한대군이 태어났을 때는 차기 왕위가 보장된 상황이었기에 정의대비는 최고의 유모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세종의 사위인 윤사로가 특별히 추천한 그 은물이 유모로 선택된 것이다. 그 은물은 제한대군에게 제2의 어머니와 다름없었다. 제한대군의 성품과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유모는 훗날 제한대군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철사 70년 5살의 제한대군은 정식으로 제한대군에 봉해졌다. 봉작을 받기에는 이른 나이였지만 직계를 예우한다는 명분이 크게 작용했다. 성종의 입장에서는 정통 계승자를 밀어낸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제한대군이 12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첫 번째 인생의 사건이 터졌다.
사도시정 김수말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궁중 관할행에 따라 제한대군은 부인과 함께 궁 밖으로 나가 한양 동부 성균관 부근에서 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제한대군의 기이한 행동이 시작되었다. 부인 김씨는 절름발인데다 간질까지 앓는 병약한 여인이었다. 제한대군은 이런 부인을 보며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부인은 더러워서 가까이 할 수 없다. 심지어 부인과 마주 앉지도 않았다고 하니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제한대군이 남녀 관계에 대해 전혀 무지했다는 점이다. 당대 학자 성현이 쓴 용제총화에는 세상 물정의 어두운 남자로 유명해진 세 명이 등장한다. 제한대군, 한명회의 손자 한경지, 그리고 김자고의 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모두 남녀를 모르는 바보 중의 바보로 당시 호사가들의 입방에 오르내렸다. 특히 김자고의 아들에 대한 일화는 가히 충격적이다. 걱정이 된 김자고가 어느 날 남녀의 일을 잘하는 여자 종을 곱게 단장시켜 아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러자 깜짝 놀란 아들은 침상 밑으로 도망쳐 들어갔고 이후로는 곱게 단장한 여자만 봐도 울며 도망쳤다고 하니 이쯤 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 제한대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든다. 정말로 남녀 관계를 모르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어머니 안순왕후는 며느리 김씨가 정신이 혼미하다며 아들과 이혼시킬 것을 성종에게 청했다. 김씨의 외조부 유수는 억울하다며 반박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제한대군은 14살의 나이에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박중선의 딸과 재혼했다. 박중선은 중종반정을 주도한 박원종의 아버지이자 월산대군의 장인이기도 한 막강한 인물이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혼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또 다른 기막힌 사건이 터졌다. 제한대군이 갑자기 두 번째 부인 박씨가 여종들과 동침했다며 동성애 스캔들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다. 다행히 조사 결과 박씨의 억울함이 밝혀졌다. 박씨를 능욕한 여종들이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순왕후가 나섰다. 며느리가 부모에게 불순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혼을 청한 것이다. 성종은 결국 제한대군과 박씨를 이혼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17살이 된 제한대군이 갑자기 첫 번째 부인 김씨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원한다고 한 것이다. 성종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새로운 아내를 짝지어 주겠다고 했지만 제한대군은 완강했다. 새로운 아내를 얻을 바에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에 성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정통 계승자를 밀어내고 왕위에 올라내렸던데 그 후손마저 끊기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에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숙모 안순왕후의 당부도 있었다. 결국 1885년 성종은 제한대군과 김씨의 재결합을 허락했다. 신하들도 김씨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했다. 이렇게 제한대군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이혼과 재결합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참사 98년 어머니 안순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제한대군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평생 홀로 지내며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조선시대에 왕족이 후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연산군은 4차례나 음률에 능한 여자를 궁중으로 데려와 제한대군에게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렇다면 제한대군은 정말로 남녀 관계를 모르는 순진한 바보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일화가 등장한다. 명종 때 어수권이 쓴 패관잡기에 따르면
성종이 제한대군에게 후사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궁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한대군에게 남녀 관계를 알게 해주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이에 한 궁녀가 자원하여 밤에 제한대군의 집에 가서 그가 잠든 사이 아랫도리를 더듬어 보았더니 빳빳했고 곧 서로 맞추었다고 한다. 그런데 잠에서 깬 제한대군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물을 가져오라 하여 자신의 아랫도리를 더럽다, 더럽다 하며 치를 떨었다고 한다.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제한대군은 신체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남녀 관계를 극도로 거부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무지 때문이었을까? 또 다른 일화도 있다. 제한대군이 여자 대여섯 명을 데리고 문 밖에서 산책하는데 한 여자 종이 도랑에 오줌 누는 것을 몸을 구부리고 엿본 후 음모를 가리키며 꼭 맷돌이 두레박 같구나 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정말로 남녀 관계에 대해 무지했다고 봐야 할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다. 제한대군은 평소 행동은 멍청해 보였지만 유교 예법만큼은 완벽하게 지켰다는 점이다. 복잡한 왕실 예법을 흠잡을 데 없이 따랐다는 것은 그가 결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연기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제한대군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만했다. 그는 조선 역사상 성종의 정통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다. 혈통으로는 성종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높았고 심지어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보다도 정통성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대군이 조금만 똑똑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제한대군의 오촌 당숙인 구성군 이주는 너무 완벽해서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서 죽었고 영순군 이부는 몇 번이나 목이 달아날 뻔하다가 스트레스로 요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대군이 선택한 것은 완벽한 바보 연기였을지도 모른다. 왕위를 위협하지 않는 무능한 바보로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지킨 것이다. 제한대군의 일상생활도 참으로 기이했다. 그는 정치와 학문을 완전히 멀리하고 오직 풍류에만 빠져 살았다. 성악을 즐기고 사주관현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 심지어 한문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각종 석의 문서를 은문으로만 써서 신하들이 한역해서 올려야 했다. 이런 모습은 의도적으로 무지한 척한 것일 수도 있다. 한문을 잘 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란에 연루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많은 왕족들이 그를 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한대군의 바보 행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꿀떡 찌꺼기 사건이다. 어느 날 제한대군이 문턱에 걸터 앉아 있다가 거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자신의 종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쌀이 없으면 꿀떡에 찌꺼기를 먹으면 되지. 이는 마치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고 한 것과 같은 발상이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연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인지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서각디 사건이다. 중종시대에 전대군의 상위현에서 서각으로 만든 띠를 바쳤는데 그 품질이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를 눈여겨본 제한대군은 즉시 자신의 허리에 두르고 차문 밖으로 나가 중종에게 간청했다. 신에게 이 띠를 하사해 주십시오. 중종은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흔쾌히 허락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일화는 얼핏 보면 그의 철없고 순진한 면모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드러내는 절묘한 연출이었을 수도 있다. 제한대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장녹수다. 제한대군은 자신의 사저에서 기생들을 양성했는데 그중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장녹수였다. 그는 공을 들여 사설 가무단을 꾸리고 아름다운 곡조와 춤사위를 가르치며
스스로도 그 흥취를 즐겼다. 장녹수의 뛰어난 재능은 삽시간에 소문이 났고 연산군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탐내어 맞이 않았고 결국 제한대군에게서 그녀를 빼앗아갔다.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제한대군의 집을 아예 기생양성소로 만들어버렸다. 뇌영원이라는 이름의 계웅청을 설치한 것이다. 한때 왕족의 위엄을 자랑하던 저택이 순식간에 기생들의 거처로 전락했으니 그 기막힌 현실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한대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연산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정말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연산군의 심기를 거슬렀다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일까? 흥미로운 점은 연산군이 친할머니나 양모, 이복 동생들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예우만 갖췄을 뿐 제한대군에게만은 유독 각별한 특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한대군의 어리석은 연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제한대군은 과연 희대의 바보였을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연기를 펼친 천재였을까? 이 문제는 당시에도 논쟁거리였다. 중종실록의 제한대군 졸기에는 사관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예종의 아들로서 성품이 어리석어 남녀 간의 일을 알지 못했고 날마다 풍류를 즐기며 음식 대접하는 것을 일삼았다. 혹자는 그의 행동이 예에 맞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짓으로 어리석은 척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즉, 당대 사람들조차 제한대군의 어리석음이 단순한 연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유몽이는 어우야담에서 이렇게 썼다. 제한대군은 영모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바보짓을 일삼았고 심지어 자손도 두지 않았다. 이는 제한대군의 모든 행동이 철저한 자기 보신을 위한 계획적인 연기였다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반면 패관잡기의 저자 어숙과어는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제한대군이 평생 여자를 더럽게 여겨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거짓으로 어리석은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단언했다. 남녀 간의 일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인데 이를 평생 거부했다는 것은 진정한 바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더 가까울까? 제한대군이 정말로 어리석은 인물이었다면 그의 삶은 그저 안타까운 희극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면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생존 전략을 구사한 천재로 평가받을 만하다. 제한대군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그의 말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피바람이 몰아쳤던 연산군 시대와 중종 시대를 모두 무사히 넘긴 것이다. 수많은 왕족들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떠났지만 제한대군만은 어리석다는 이유로 왕위를 위협하지 않는 왕실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평안한 삶을 누렸다. 심지어 중종반정 직후에는 전국 원종공신 1등에 책봉되기까지 했다. 연산군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제한대군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해한 존재로 여겼다는 명백한 증거다. 제한대군의 어머니 안순왕 후에 대한 효심만큼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았지만 어머니에게만큼은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었을까? 신호 25년 12월 14일 제한대군은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수였다. 시호는 영효 아롱샤오였는데 부지런하지 않고도 이름을 드높인 것이 영롱이고 어버이를 사랑함이 효시오라는 뜻이었다. 제한대군의 죽음과 함께 그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엇갈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한대군이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미스터리한 인물 중 하나라는 점이다.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왕자가 어리석은 연기를 통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편의 경이로운 드라마와 같다. 제한대군의 집은 그가 죽은 후 수진궁, 쇼진궁이라는 이름의 왕실 사당으로 바뀌었다. 자녀를 얻기 전에 요절한 왕자녀들과 혼인 전에 세상을 떠난 공주, 옹주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손을 남기지 못했던 제한대군의 집이 훗날 다른 왕족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다. 제한대군의 양자 이파 리포르는 생전에는 왕족으로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다가 1872년 고종 때에야 낙풍군 루오풍준 애우로 추증되었다. 그의 후손들 또한 뒤늦게 군준의 지위를 받았다. 이는 제한대군의 정통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2016년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머리 없는 시신이 발굴되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최씨 문중은 이것이 제한대군의 유골이라고 주장했다. 능지처사를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무덤마저도 정체를 숨겨야 했던 암울한 현실을 짐작하게 한다. 제한대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을 던져준다. 첫째, 권력투쟁의 잔혹함이다. 아무리 정통성이 있는 왕족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생존의 지혜다. 제한대군이 정말로 어리석은 연기를 펼친 것이라면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한 인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왕이 되려 했던 사람이 어리석은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역설적인 현실은 권력의 덧없음을 깨닫게 해준다. 과연 제한대군은 진정으로 바보였을까? 아니면 바보 연기의 달인이었을까?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 자체가 제한대군이라는 인물의 매력이며 조선 역사의 흥미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유일 것이다. 제한대군의 삶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현명함을 숨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는 패자들의 숨겨진 지혜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희대의 모지리 왕자 제한대군. 그는 정말로 바보였을까? 아니면 바보인 척했던 천재였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든 제한대군의 이야기는 조선 500년 역사 중 가장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왕자를 포기하고 바보가 되어 살아남은 왕자의 파란만장한 삶은 권력보다 생명이, 명예보다 평안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깊은 인생 철학을 담고 있다. 제한대군처럼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세상이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실은 가장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희대의 모지리 왕자 제한대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우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